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쉽고 친절하게 자세하게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종목 진단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도를 해보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까요? 심택입니다. 심택이요.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48,000원에 40%입니다. 48,000원에 40%요. 자, 요거 한 번에 40% 다 매수하신 거예요? 좀 가격이 내렸습니다. 5만 원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올라갔을 때 매수하셨다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비중 더 늘리셨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사실 심택이 정말 굉장히 좋았죠. 올해 3월 고점 나올 때 그때쯤만 해도 시장이 흔들리는데 이 종목은 왜 계속 좋을까 했는데 어느새 지금 보니까 고점 대비 30%가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4만 원대 그 아래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한우만 5만 원 정도 갈 수 있는가 그러면 예. 매도를 해야 될란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자, 심택 58,3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한 5만 원 정도 그 매수가 부분까지 다시 도달할 수 있을까 여쭤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이 종목의 전망, 전략 알아볼게요. 예. 자,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심택 얘기 자주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기세 좋았다가 요새 어느새 많이 내려갔습니다. 5만 원까지 다시 갈까요? 그렇죠. 작년에 심택 네. 보유하지 않았다라면 좀 소외될 정도로 네. 1년 동안만 130% 갖고 3월 달 고점까지 170%로 올라간 종목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만큼 올라가고 지금 한 2달 반 동안에 지금 한 39%, 40% 내려왔는데 예. 자, 그러면 이 자리가 이 종목이 저점일까라고 했을 때 자, 일단 시장이 좀 반도체 쪽 움직임이 나타나요. 그리고 심택 같은 경우는 이 기판 쪽, 이쪽 이야기가 좀 무럭무럭무럭하면서 미래 기대치 땡기면서 작년에 정말 핫하게 올라갔는데 네. 일단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들의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하고 어느 정도 잘 나오고는 있습니다. 허나 지금 이 시장은 특징이 뭐냐면은 좀 많이 빠진 애들이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오는 이러한 흐름 속에 있는데 이 심택이 그럼 거기에 부합하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완벽하게 많이 빠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기술적으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빨간 선을 하나 거놨는데 이게 그 이전으로 넘어가 보면 거기 이 가격대를 치면서 올라갔더니 이제 거기서 지지해 줬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 또 이 가격을 깨니까 어때요? 장대 음봉이 나와버려요. 그래 놓고 지금 여기를 돌파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이제 돌파해서 올라간 자리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 가격대가 한 얼마쯤 되냐면은 한 38,500원에서 39,000원. 요 정도의 가격대인데 결국 여기를 깨고서 다시 내려가게 되면 이 쌍바닥 만들 가능성이 있고요. 예. 결국 이 쌍바닥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날의 저점을 깨게 되면은 아마 추가적으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삼성전자도 봤듯이 막 지켜주다가 이 지지해주고 한 달, 2달 지지해줬는데 이걸 확 깨버리면은 밑으로 떨어지면서 또 다시 하단에 또 박스가 형성되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으로 봤을 때 그닥 아주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또 꼭 네. 나쁜 것도 아닌데 수급 보면은 개인이 제일 많이 샀고요. 외국인 열심히 팔아 제끼고 그다음에 이제는 기관 쪽에서는 나름대로 연기금이 최근에는 조금 사요. 근데 한 달 기준으로는 빵이에요. 네. 그리고 한 달 기준으로 사모펀드가 조금 샀는데 그래서 수급만 봤을 때는 아주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꼭 나쁜 건 아니다. 근데
지금 이 반도체 쪽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쪽 기판 쪽이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어느 게 딱 갈 거야 이런 건 없어요. 네. 이런 건 없는데 잘 보시면은 저도 진짜 반도체가 일정 부분 갈 거라고 보고 지금 종목들은 이제 추스리고 있는데 네. 뭐 이런 종목은 제 눈에는 지금 안 들어오더라고요. 분명히 이 반도체 쪽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엄청나게. 그렇죠.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한두 개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 이 심텍 같은 경우는 여튼 이 빨간 선을 깨게 되면 좀 더 떨어질 수 있겠네라고 좀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예. 그다음에 내려가게 되면 요 이전 저점까지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이걸 하회하지 않고 다시 지켜주게 되면 쌍바닥 만들면서 가겠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윗단에 어떻게 돼요? 매물이 거의 7, 80%가 전부 42,000원 위에 다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 못 치고 가요. 그래서 지금 얘가 여기서 좀 버벅버벅 되면서 이 빨간색 선 여기를 깨지 않으면 의외로 또 이제 여기 추하해하는 모양새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단점은 얘가 60일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돌파해주고 강하게 올라가줘야 여기서 좀 머뭇대면서 이 60일 이평선이 다시 이렇게 꺾이면서 갈 텐데 이거 올라갔다 떨어지면은 전형적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뭐 심텍, 뭐 실적 지금 시장이 막 실적 보고 막 이러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 달은 이제 실적 시즌인데 얘가 시장 컨센서스 그냥 거의 부합해 네. 라고 하면은 안 가요. 컨센서스 잡았는데 얘보다 20-30% 확 올라가지고 또 거기다가 4분기 더 좋을 거래 라고 하면 갑니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 삼성전자도 저는 그렇게 길게 안 봐요. 왜냐면 지금 메모리 쪽 가격이 2분기 다운됐는데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떨어지면서 내년 상반기에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 내년에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다.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지금 분위기가 왜 가요? 저가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반도체 섹터는 좀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서 가시고 여튼 심텍 지금 자리에서 크게 막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네. 이 매물대 이거 돌파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국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횡보가 길어지게 되면 오히려 윗단 매물대를 잡아먹으니까 올라가기가 쉬울 텐데 여튼 지금 자리는 양봉 음봉 나오니까 어디로 갈지 지금 고민하는 것 같아요. 고민하는데 여기 기준선 전환선 데드나고 그러는 거 보면 혹 얘가 뚝뚝 떨어지게 되면 여기 쌍바닥 만드는 자리에서 지켜주나 봐요. 안 지켜주면은 아마 좀 더 잠수 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비중 40%인데 예. 이도 저도 못하게 되니까 조금 결단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장님 좀 상세한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추가적인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얼마 정도 좀 비중을 줄이면 쓰겠습니까? 비중을 축소하는 가격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제가 봤을 때는 예. 일단은 요 가격이 얼마냐면 35,050원이에요. 그러면 35,000원까지는 한번 지켜보고, 예. 그러면 35,000원을 깨잖아요. 그러면 한번 양봉 나오면서 35,000원 다시 오면 거기서 비중 확 줄이세요. 결국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주가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나와요. 근데 그 반등의 저항대가 이 가격이 돼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손절했는데 또 35,000원 가게 되면 신경질 나 그러는데 35,000원 거기 오면은 비중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좀 더 버텨보자. 버텨보고 이 60일 이평선 치고 올라갔는데 얘가 60일 이평선 깨는 자리가 나오면 거기서 비중 줄이세요. 그러면 왜냐하면 얘 맞고 떨어진다라는 건 결국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네.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 삼성전자가 나빠서 하락했나요? 맞아요.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냥 길게 볼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냥 홀딩해갖고 몇 년 가져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몇 년 가져가면 안 돼. 왜? 내년에 진짜 큰 하락을 나는 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은 길게 보면서 뭘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 네. 자, 방금 살펴드린 전략 살펴주시고요. 좀 더 지켜보시다가 계속 답답함이 있으시면 다음에 또 한번 전화 주세요. 예.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심택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연결 뒤로 하고 이번에는 유튜브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에디패티 루피크롱 뽀로로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갑자기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자 에코프로 HN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정말 오랫동안 고생 많았던 종목이죠. 43,0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43,000원이면은 많이 내려올 때, 왔을 때 들어보신 거죠. 이 종목이 초반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주가 정말 엄청나게 갔습니다. 고점이 21만 원이었거든요. 어느새 이렇게 내려왔을까요? 고점 대비 80%가 넘게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가 언제 올라갈지 감이 잘 안 오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러면 에코프로 HN 지금부터 진단 도와드립니다. 최일호 전문가님, 네. 에코프로 HN 계속 뭐 내려가고 밑에서 놀고 있는데 네. 언제쯤 오겠습니까? 이건 비운의 종목입니다. 비운의 네. 종목. 지금 차트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최고점 21만 원이 작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241평 조금 한 달 정도 더 넘는다 보시면 되는데 예. 지금 7월이니까 거의 241평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주가를 따지면 거의 뭐 반에 반토막 정도 난 종목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지금. 근데 뭐 시장의 흐름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 업종 자체가 뭐 하는 일이 환경오염, 온실가스 배출부터 시작 매연 절감 솔루션, 예. 이런 환경 케미칼 필터 관련. 근데 이 시장이 지금 코로나 지금 상황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시작해 이 시장에서 맞는 상황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 어째 반대적인 성향을 가다 보니 주가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왔는데 이 상당히 너무 거칠게 내려왔었습니다. 네. 근데 1년 사이에 이렇게 내려오기도 힘든 상황인데, 근데 지금 우리 뽀로노님께서는 43,000원에 진입하셨다고요. 근데 예. 진짜 주식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제라도 이때쯤 왔었으면 이 기회가 없다면 이때쯤 들어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닥일 거다 하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치면서 35,000원을 찍었습니다. 네. 35,000원을 찍을 때 이제 기술적 반등이 한 8% 한번 나름대로 장대 양봉이 한번 터졌거든요. 네. 8.56%가 그날 터졌기 때문에 이날이 언제냐면 6월 24일이에요. 이제 그 뒤로부터 좀 추세가 좀 변환되면서 우상방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21일평은 밑에 달고 있거든요. 상황이 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지금 시점과 지금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20%의 43,000원이면 예. 뭐 아주 잘 하고 있고 저는 괜찮게 봐집니다. 괜찮게 네. 봐지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있으면 뭐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될지 추매 들어갈지 그런 거는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네. 그냥 흐름이 어차피 여름철 지나고 나면 또 환경 온실가스라든지 배출 뭐 여러 가지 그런 쪽이 또 한 번씩 또 이슈가 되면 또 한번 이슈에 맞춰서 한번 또 이렇게 수급이 한번 확 터질 건데 예. 일단은 이 회사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잠깐 볼게요. 일단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외인들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이 되고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좀 가지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항상 저는 주가를 볼 때 연기금과 기관인 외인들의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좀 안정성스럽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 제일 민감하고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이쪽에 큰 형님들이 빠져나가거나 이 매도세를 냈을 때 주가의 흐름의 향방에 좀 약간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지금까지 왔던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봤을 때는 외인과 연기금만 이렇게 받쳐준다 하더라도 일단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 봐지고 일단 43,000원이고 구간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장기적인 게 아니라 한 2달 정도만 꾸준히 가져가시더라도 분명히 추세적인 전환해 봤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은 수익도 낼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런 종목들은 한번 불붙으면 또 가파르게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네. 좀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면서 어차피 이 정도 20% 들어갔다는 것은 일단은 본인의 철학이 담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저점이라는 것이죠. 고점에 비해 저점이고 그다음에 저점에서 다시 추세가 반전돼서 우상방으로 가 있고 일단 추세선 자체가 이평선이 다 21평을 가서 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손절가를 칠 수 있는 일단은 구간이 다 형성되어 있다는 점. 그 예. 점에서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 들어간 비율 조금 떨어졌지만 조금 시장이 좀 안 좋은 관가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예상됩니다. 홀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HN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주가가 계속 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쪼록 홀딩하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종목 5만 원까지도 반등이 가능한 종목이라는 점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자, 이 종목으로 수익 충분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HN 살펴드렸습니다. 답변이 충분하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볼 텐데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찾아와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분은 담비꼬야님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이네요. 자, 오늘 참 화제가 됐던 종목, 방산주와 함께 오늘 이 수산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 정식 인가가 났다 이런 소식에 따라서 수산주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중에 담비꼬야님께서는 CJ시푸드 갖고 계시네요. 자, CJ시푸드 매수가부터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3,700원, 3% 보유 중입니다. 매수가까지 오면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장중에 고점은 3,580원까지 갔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윗골을 달면서 3,340원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잠깐 반짝하고 여기서 끝난 건지 매수가까지 과연 도달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태규 전문가님, CJ시푸드입니다. 3,700원에 3%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요. 자, CJ시푸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3%니까 네. 일단 홀딩 하고요. 자, 이 CJ시푸드 평소 거래량이 몇 주죠? 6만 주, 7만 주 이래요. 3,000원짜리가. 그게 거의 거래가 없는 거죠. 그냥 네. 오늘 막 300만 주 거래가 됐는데, 자, 오늘 이제 제가 테마 쪽 보니까, 테마 보면 이 수산 테마 해가지고 오늘 사조 시푸드가 16.9%, 삼성기업이 6.8%, 이런 식으로 오늘 그 테마 쪽에서는 수산이 짱이었네요. 네. 원래는 이 방산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수산 이쪽이 조금 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네. 자,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오늘 한번 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윗꼬리가 달든 안 달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런 애들은 누가 작업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래놓고 또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몇 거래일? 네, 3거래일 안에 일단은 3일 동안 움직이면서 고점이 높아져 가게 되면 그건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마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고요. 봤더니 3일 동안 졸졸졸 내려가라고 한다면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애들도 결국 올라갔다가 한번 다시 이전 저점을 테스트하는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 어차피 바닥권에서 이런 거래 없는 애들은 또 걷어내야 되거든요. 예. 얘도 이제 이 5,000원짜리에서 거의 반토막 낸 다음에 올리려다 보니까 좀 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요 61평선 맞고 떨어졌죠. 네. 네, 그러면은 오늘 강했던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막 16% 올랐던 뭐 사조시푸드 이런 애들이 별 볼 일 없어. 그럼 얘도 같이 그냥 꼬꾸라집니다. 대장이 약해버리면 이런 애들은 또 같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쪽 애들은 어차피 흐름에 의해서 테마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모양새가 일단은 조금 이 BI 인덱스가 좀 올라가 줬으면 좋은데 내려갔다는 건 올리면서 또 큰 손들이 빼나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벅벅되겠죠. 네, 벅벅된다라는 건 또 한 달, 두 달 좀 보자고요. 그럼 한 달, 두 달 되다 보면은 얘가 어느 정도 저점 만들어면 거기서 추가 매수 한 번 더 해요. 네. 단가 낮죠. 그럼 더 크게 먹을 수 있어요. 아유, 나 지금 빠져나가고 싶은데 라고 했는데 주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수익 안 줘요. 그럼 또 내가 한 달, 두 달을 얘를 잘 품고 가. 아까 아까 바로 앞에 했던 거하고 얘하고의 차이점은 그럼 비중이 너무 커요. 어떻게 대응이 안 돼. 맞아요. 얘 비중이 작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든지 이 얘를 단가를 확 낮출 수도 있어요. 내가 얘 10%까지 확 잡아버리면 어떻게 단가가 훅 내려가 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얼마든지 더 크게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뭐 추매할 필요는 없고요. 네. 내일 대장이었던 사조시푸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그다음에 3거래일 동안 어떻게 얘가 주가 캔들이 형성되는지 보면서 향후 얘가 바보같이 또 내려오네 라고 했을 때 또 어떻게 돼요? 거래가 막 5만 주, 6만 주야. 엔간해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럼 나는 그냥 어차피 이런 건 소리 소문 없이 저점 나오면 나도 그냥 같이 조금씩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가 낮춰놓고. 그러다 보면 또 어느 날 되면 이 거래를 확 싫으면서 자기들끼리 작업하면서 일정 부분 빼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예. 거기에 그냥 동참해가지고
차익 실현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방향 잡아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CJ 시푸드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뭐 다음 거래일의 흐름이 중요하겠네요.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오늘 수산주들이 일제히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조 시푸드나 뭐 다른 종목이 더 강한 종목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다른 수산주들의 흐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전략을 가다듬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 CJ 시푸드 살펴드렸습니다. 담비꼬야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요,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대한항공이요. 대한항공이요. 네, 네, 31,850원에 11.21%요. 알겠습니다. 31,850원에 11.21%. 들어오신 지는 한 몇 달 안 되신 것 같은데. 4월 18일 날. 아, 그렇죠. 4월 달에 네. 들어오셨고. 그런데 그 무렵 이후로, 네. 사자마자 이렇게 계속 내려와서 굉장히 속상하시겠어요. 네, 예, 바로 이제 시장도 많이 흔들리고 하다 보니까 대한항공도 어느새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24,950원인데, 자, 지금 최근에는 이 정도 부근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네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제가 산 시세까지 갈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지금 그냥 네.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많이들 이런 질문 해주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과감하게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까? 아니면 매수가까지 한번 기다려볼 수 있을까? 그 점을 한번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네. 예. 자, 최인호 전문가님, 대한항공입니다. 이 종목 여기서 잘라낼까요? 아니면 좀 기다릴까요? 참 이름만 들으면 아름다운 종목인데 네. 지금 날고 싶습니다. 예. 자, 근데 시청자님께서는 참 어찌 보면 안 좋을 타이밍에 지금 대한항공을 들어갔어요. 근데 네. 사실은 뭐 대한항공을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과 팬데믹과 그다음에 항공기를 이제 여객선에서 모든 이제 의자를 다 떼어놔가지고 이제 항공에 대한 캐파를 늘리면서 일단 일반적인 운행이 되지 않으니까요. 여객 운행이 되지 않으니까.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전 시점이에요. 우리 시청자님은 이제 그 후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 종목에서 들어왔을 때 진짜 제대로 들어오셔가지고 제대로 진짜 물리셨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일단은 이 주가가 왜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을까에 대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대한항공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제가 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동일하게 아까 전에 하이브처럼 29,000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왜 23,000원까지 똑같이 이렇게 폭포처럼 떨어지며 그 다음에 지금 여름 성수기 시즌도 맞이하고 분명히 예약자 수도 늘었을 거고 휴가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대한항공이 제일 지금 시점에 제일 큰 게 뭐냐면 북미 지역에 한 51% 정도 되는 일단은 화물입니다. 화물 관련 부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왜냐면 전 세계 35개 한 95개 정도 되는 도시를 대한항공이 연결하고 있는데 그게 팬데믹 현상 때문에 그걸 이렇게 다시 제휴를 못 맺고 있는 겁니다. 열어둘라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길어지다 보니 항공 운항을 계속 하면서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대한항공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그냥 손절하고 나오기는 좀 아까운 종목입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요. 네. 원달러 상승이 제일 커요. 예. 일단은 유가적인 부분이 워낙 항공사. 그렇다면 유가적인 부분이 잘 크다고 그러면 아니 며칠 전에 미국의 보잉 같은 경우에는 왜 급등하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미국의 상황입니다. 미국의 상황이고 국내 상황은 유가의 플러스에다가 유가 상승 플러스 그다음에 환율적인 상승 요인이 그러니까 2중구, 3중구를 받는다는 점. 그다음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얼어붙었다 보니까 좀 시장에 대한 해외 영향이라든지 국내 시장에 대한 부분이 좀 열악한 부분. 시장의 흐름에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매출이 잘 나오는 이 대한항공을 그냥 버릴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조금 시간 지나면 정책주에 묶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은 잘 가지고 계셔야 될 게 지금 시세가 떨어지더라도 그냥 무조건 가지고 있으십시오. 아니면 저 생각은 조금 지금 이 피보나치 조정대를 봤을 때 한 50자리, 그러니까 네. 고점과 저점 자리 50자리 정도면 한 28,000원까지만 네. 조금 한번 비중을 좀 실어 들어가서 왜냐면 지금 비중이 한 20%도 아니고 11.21%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좀 더 여셔가지고 좀 평단가를 낮춰서 고점과 저점의 중간 합보인 그러니까 50자리까지는
좀 한번 들어가시는 게 낫다고 봐지고, 그다음에 예. UAM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적인 뜰 때 항상 또 이끌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한번 2분기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네. 1, 2분기 계속 호조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경기 민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약간 하회를 한 부분은 조금 인정은 하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지금 대한항공을 지금 보면 지금 2분기 실적도 나오면 3조 1천억, 3조 1천억이죠. 3조 1천억이 나오고 예. 영업이익이 5,400억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들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주가는 안 가냐? 삼성전자 똑같습니다. 예. 회사는 좋으나 주가가 안 되는 거죠. 주식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안 좋은데 이는 좀 바람이 좀 불어야지 좀 좋을 거로 예상되고, 평단가를 낮추시고 아까 전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이제 50%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 자 잘 보십시오. 혹시 네. 집에 가서 혹시 녹화되시면 보시면 이 고점과 저점에 있는 이 지점이 이제 50% 지점, 이 지점까지 28,000원까지를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들어가서 진입하고 있는 게 32,000원대니까 그걸 내리시면, 물타기에서 내리시면 요까지만 맞추면 네. 충분히 이 전고점에서 약간 매물대 저항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탈출하거나 좀 마음의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네. 고점에 있다는 점, 그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은요, 비중이 지금 11%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평균 단가를 조금 더 낮춰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000원 정도까지 세팅을 좀 해보시면, 28,000원까지 반등 여력은 있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빠져나오시고 또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도모하시면 좋겠네요. 자, 주문에 답변 되셨습니까? 저기 몇 주를 사야 그게 단가가 맞춰질까요? 그 계산기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자, 비중 한번 다음에 네. 오시면 다시 한번 클럽으로 들어오셔서 하면 저녁에 또 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또 좀 진행을 좀 매끄럽게 해서 좀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대한항공은 사실 좋은 종목입니다. 그 점만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는 주식은 너무 좋은 주식만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럼 충분히 그 사랑으로서도 주가 상승 가능합니다. 네. 자, 아무쪼록 제가 지금 당장 시간이 부족해서 계산을 못 해드리겠는데 비중 좀 늘리면서 단가 조금 낮춰가시는 전략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을까지 갖고 있으면 괜찮을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네, 예, 좋은 네. 방식입니다. 네, 좀 네. 비노업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를 네. 해보시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대한항공 살펴드렸습니다. 자,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 가볼게요. 유튜브에서 이번에 또 골라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블레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이냐면 비보존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2,150원에 12%인데 지금 1,000원 조금 넘어요. 지금 반토막이 더 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적어도 1년 전에 1, 2년 정도는 보유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블레스님께서 오래 보유했습니다. 요즘 올라가긴 하는데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조정이 있었는데 장중에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 어제장에 특히 강했거든요. 8%가 크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비보존 헬스케어 여기서 이제 쭉 한번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태규 전문가님, 비보존 헬스케어 주가가 너무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요 정도 올라갔는데도 좀 올라간다고 조금 네. 위안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네. 자, 비보존 헬스케어. 자, 이런 기업을 과연 내가 계속해서 보유해도 될까라고 할 때 제가 항상 좀 이렇게 막 적자가 나고 막 이런 기업들은 공시를 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네. 이 공시 한번 봐봐요. 보면은 전부 전환사채액이고 뭐 대표이사 변경하고 최대주주 변경하고 네. 아주 이건 진짜 부실하다라는 거예요. 예. 작은 돈을 자꾸 땜빵 해가지고 회사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러는데 또 이런 애들이 한번 작업하려는 모양새는 또 가끔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 차트 흐름 잘 보면요. 자,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쭉 하락합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횡보 몇 개월 하면서 예. 그래, 이제 여기서부터는 올라가야지 했는데 이 바보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자, 그럼 지금도 봐봐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얘가 여기서 분명히 장대 양봉 나오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바보가 또 떨어졌어.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답답하네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자리는 뭐 그래도 한번 조금 좀
볼 수 있는 자리는 왔어요. 네. 예, 요 60일 이평선 지켜주게 되면 아마 요 가격까지는 한번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얼마냐? 1105원이에요. 네. 아이고, 그러면 내 매수가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데 네. 이런 종목을 그럼 추매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솔직히 언제 어디서 갑자기 거래 정지되고 될지 그런 게 좀 무서운 거예요. 알 수가 없죠. 네. 솔직히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어떤 종목이든지 내가 시간적 투자만 하면은 다 수익 주게 돼 있어요. 네. 예, 반 죽였다가 언젠간 다 올라갑니다. 근데 그 언젠간 올라가는데 그걸 걔가 살아 있어야지. 살아 있어야지 뭔가 결실이 열리는데 언젠가 그 기다리다 보니까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예, 그러면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까 그 공시 보고 이랬을 때는 아주 좀 있어요. 부침이 아주 많은 없다라고. 종목이죠. 예. 그래서 얘가 문제가 될 거냐라고 그랬을 때 그건 내가 모르지만 그냥 정황상 내 경험상 이런 공시가 많은 얘네들은 참 향후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은 내가 진짜 또 파릇파릇하게 올라갈 때 팡팡 간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어떤 분처럼 3% 그런 것들은 문제가 돼도 나한테 크게 영향 없잖아요. 예. 그럼 그런 것들은 진짜 편안하게 그냥 보유해도 되는데 12% 얘만 내더라도 또 작지 않은데 이 12% 단가 낮추기 위해서 여기다가 10% 더 박아버린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자리는 한번 좀 지켜주게 되면 요 구름대 치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까지 열리고 조금 더 가게 되면 한 1,500원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네. 1,500원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차트 보면서 익절 잡고 비중 줄일 자리를 잡아야 돼요. 네. 계속 가다가 또 꺾여버리면 한 달, 두 달 또 푹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요 가격까지 한번 보고요. 1,335원, 그 다음에 1,500원까지 보는데 얘 갔더니 올라가다가 이 1,355원 깨고 내려가요. 그럼 이 자리가 손절자리. 그리고 좀 편안하고 좋은 종목으로 우리가 좀 갈아타자. 일단은 지금 뭐 제약바이오 이쪽 움직임 일정 부분 종목들 돌아가면서 나니까 얘도 네. 차트 흐름상으로 한번 갈 수는 있어요. 네, 갈 수 있으니까 1,335원 목표가 보고 올라가면 계속 좀 보다가 이 1,335원 깨면 거기선 비중 확 줄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비보전 헬스케어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좀 잡음이 가끔 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시길 바라고요. 지켜보시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1,335원 그리고 그 구간을 뚫고 계속 올라가면 1,500원까지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보전 헬스케어 살펴드렸습니다. 자, 블레스팀의 종목 진단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유튜브에서 또 골라봤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달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안녕하세요. 인사 주시면서요. 삼성생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삼성생명 58,500원에 7% 비중. 이 정도 가격이면 최근에 들어오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목표 주가를 잡고 계십니다. 61,000원을 목표로 하고 보유 중인데 다음 주에 빠질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네요. 자, 삼성생명 지난 5월에 88,900원까지 찍고 나서 그 뒤로 계속 좀 밀렸죠. 상당히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생명인데 길게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61,000원까지 갈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밀릴지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인호 전문가님, 네. 삼성생명입니다. 네. 61,000원까지 보고 계시는데 네. 목표가까지 쭉 보면 될지 아니면 다음 주 좀 내려갈 거라고 보시면 여기서 잘라내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예. 보시다시피 지금 워낙 좀 단기적인 하락적 장세에서 다시 이렇게 우리 대형주들이 한참 이렇게 3, 4거래일 동안 오면서 상당히 좀 펌핑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요. 예. 일단 금리 인상 시기에는 뭐니 해도 금융지주사하고 그다음에 보험하고 손보사들이 강세를 좀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어드밴티지가 좀 있었던 걸로 좀 봐지고요. 예. 오늘도 약간 보면 이 고점이 오늘 이제 63,300원에서 21평, 이동평에서 21평을 맞고 예. 일단은 내려왔는데요. 59,600원에 종가를 했습니다. 저는 일단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질문 자체가 좀 난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주를 진입할 때는 저기가 일명 잡주도 아니고 작은 종목도 아니고 소형주도 네. 아니고
대형 종목을 진입할 때는 그 회사의 펀더멘탈이라든지 그 회사 방향성, 시장, 그다음에 국내외에 여러 가지 거쳐져 있는 악재라든지 이게 이 주가에 맞아 떨어지는가를 먼저 계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줄 때는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때는 한 5, 6거래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하락세 나옵니다. 네. 이거 보시면 결과적인 출시는 항상 이렇게 거짓말을 안 해요. 떨어질 때는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럼 이때 삼성전자가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또 떨어질 때 보면 이게 각 이격 자체가 상당히 크면서 떨어집니다. 21평 거리를 벌이면서. 근데 21평을 대형주는 안착을 하는 순간에는 좀 안정성을 좀 유지하기 때문에 예. 알고 계시면서 질문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정도 다음 주 되면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저는 좀 길게 좀 비중도 좀 약간 7%시네요. 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담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일단은 너무 경기가 하방 경제성으로 많이 눌려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런 업황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기계라든지 기술주 같은 성장 가능성 쪽 있는 종목들을 조금 약간 배제하시고 오히려 안정과 좀 이 보수적인 좀 시각이 있는 종목들을 좀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좀 봐지고요. 네. 지금 이렇게 보면 7% 뭐 몇 프로 이렇게 분명히 포트를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되게 잘게 많은 종목을 냉장고처럼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투자에 일단은 그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포트를 좀 줄여셔가지고 시장에 대응할 수 있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좀 저는 이 7%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홀딩 하시고요. 원하시는 목표가만큼 충분히 도달할 거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생명 봐드렸습니다. 목표 주가를 61,000원으로 잡고 계셨는데 그 정도 목표 주가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대로 보유하시면서 목표 주가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달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삼성생명까지 봐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하나 좀 더 가볼게요. 유튜브에서 이번에는 신강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삼천당 제약 봐드리죠. 자, 삼천당 제약의 매수 가격은요, 43,000원이고요. 30% 비중입니다. 자, 삼천당 제약의 현재 가격이 그런데 35,000원입니다. 오늘도 4.5%가 빠졌죠. 주가 좀 다시 많이 내려왔는데, 이 종목 삼천당 제약 손절가, 목표가 챙겨달라고 하시는데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최특효 전문가님, 삼천당 제약의 손절가, 목표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손절가 없고요. 목표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수가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일단 삼천단 제약 같은 경우는 다른 제약사하고는 좀 달라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의 기술 수출권이 있고요. 가계약 형식으로 일자적으로 됐어요. 네. 추가적인 이 계약 제대로만 나오면 이 종목 저는 크게 갈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인슐린 같은 경우 주사 놨잖아요. 예. 근데 그걸 경구용어로 먹는 인슐린이라는 건 이게 거의 그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데 네. 이게 땅 터져버리면 삼천당 제약은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또 엄청나게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큰 거군요. 근데 네, 제약바이오는 잠재력만 갖고서는 또 길게 봐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이제 이 삼천당 제약 기본 베이스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유하고 가셔도 되고요. 내가 차트 거려놨는데 엊그저께 거의 10% 올라갔어요. 이틀 동안 빵빵 죽이는 건 왜 그럴까요? 그냥 한번 겁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내가 봤을 때 이 34,400원 여기까지는 아마 올 수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가지고 이 가격 온다. 32,500원 온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은 사도 괜찮습니다. 네. 충분히 만약에 얘가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와서 짝꿍댕이 땅바닥 만들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느냐 일단 그 잠재력은 크다. 근데 그 두 개의 기술 수출 이게 단기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중 많이 담으면 안 되고 새롭게 뭐 시청자분들이 혹 사면은 그냥 뭐 5%, 10%요 정도 담고 가시는 거는 권장해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삼천당 제약까지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꺼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먼저 최인호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다음 주 전략 어떤 포인트로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자, 일단은 네. 원자재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예. 2kg부터 2차전지도 지금 오늘 좀 상승도 많이 보여주고 연일틀 보여줬는데 원자재 그다음 유가적인 부분도 좀 조정 구간이 좀 들어서 조금 많이 다운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저는 일단은 일행하 전에나 지금 미증시, 국내 증시는 지금 일단 실적을 기반으로 실적 장세가 일단 제일 크게 우선됐고 봅니다. 그래서 네. 실적 발표에 대한 관심을 조금 많이 가지시고요. 일단은 미국과 한국의 커플링 현상이 일단은 제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이 아무리 지금
힘들다 해도 지금 보면 실적 발표 보면 상당한 또 포커스적인 부분에서 많이 국내 증시도 많이 좀 따라오는 부분도 많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수혜되는 업종들, 그러니까 강달러가 지금 계속 연상되면 예. 오히려 수출하는 우리 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판매 마진보다는 이렇게 원화와의 달러의 어찌 보면 이렇게 환율적인 마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좀 괜찮을까 싶고요. 네. 스케줄적인 부분은 뭐 FOMC는 어차피 뭐 다들 뭐 말씀하시니까 제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일단은 오늘 방산이 나와가지고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일단은 방한 예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시면서 이제 다른 대통령이 좀 들어오시는데 하필 아세안 국가들 우리와 긴밀히 협조해야 되고 방위 산업 분야에 좀 이렇게 연관이 있는 인도네시아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인도네시아가 들어오면 항공 우주부터 시작하고 LIG 넥소부터 시작하고 방산 관련 종목들 한번 조금 신경 써서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원래 알루미늄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원자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에 생산되어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 회사들을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도 좀 초점을 메워질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라든지 소재 부품 관련 종목들 혹시 인도네시아 쪽이라든지 다른 아시아 국가의 또 공장 증설이라든지 확충 관련 종목들을 한번 보시다 보면 충분히 생각지 않은 수익선을 한번 또 기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스케줄 매매를 조금 이는 시장에 좀 어두운 시장 같은 경우 스케줄 매매로서 좀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최태규 전문가께 여쭙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말자. 아. 제가 지난주 예. 계속 이야기한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다라는 건 오히려 이제 올라간다, 오히려 이 역발상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결국 시장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 오늘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가스 재개 네. 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악재 없어요. 다음 주 FOMC 회의 끝내봤을 때 종이 호랑이에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결국 시장은 이제 실적 시즌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 실적 많이 낮춰놨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네. 이러면서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도 이제 8월 중순까지 기업들 실적 나오는데 아마 등락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면 많은 종목을 사려고 하지 말고 뭔가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한두 종목만 분할 매수하자고요. 왜냐하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러 종목을 샀는데 시장이 푹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마이너스 돼버려요. 그럼 걔네들이 떨어진 애들이 시장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요? 선별적으로 가. 그럼 몇 종목도 물려버려요. 그러니까 한두 개 딱 사가지고 시장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내려가? 그럼 한 번 더 사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시장 올라가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니까 너무 시장 걱정하지 말고 그렇다고 막 이것저것 사지 말고 막 올라간 종목 쫓아가지 말고 앞으로 올라갈 게 뭔가 이러한 부분을 잘 체크해가지고 선택과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얘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기회 있죠? 공개방송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일요일 날 강연해야죠. 8시에 아마 많은 자료를 준비할 것 같아요. 반도체, 2차 전지, 얘네들에 대해서 아마 좀 회치듯이 아주 날카롭게 좀 분석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입니다. 온라인 무료 강연회가 열리는데요. 하반기 주목해야 할 섹터, 시장 방향은 여기다. 정확히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해주시면서 하반기 어떤 방향으로 투자할지 그 전략들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략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자, 진짜 시민 진단 시간 오늘 마칠 시간 됐습니다. 자, 진단을 많이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더 많이 못 도와드려서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밤은 금요일이죠. 9시에 미스터 진단 시간 통해서 또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02-2128-3388로 전화 많이 주시면서 종목 진단 접수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지금 진신 통해서 도와주셨던 최인호 전문가 그리고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고요.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